나는 오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니다. 사람이 복을 이룰 때 그 시작은 언제나 너무 익숙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만약 지금 당신이 큰 불행은 없는데 삶이 예전만큼 순조롭지 않다고 느낀다면, 돈이 모이지 않고 사람의 인연이 오래 이어지지 않고 무언가 늘 한 발 늦는 느낌이 든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뭔가를 크게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운이 갑자기 등을 돌린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주 익숙한 신호 하나를 오래도록 무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이란 갑자기 들어오거나 갑자기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평생 지켜본 바로는 복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복은 문을 쾅 닫고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조용히 기척 없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나만 그런 건 아니야.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지. 바로 이 말들이 복이 얇아질 때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삶이 정말 힘들어질 때보다 오히려 아직 견딜만 할 때, 아직 크게 무너지지 않았을 때 사람은 가장 쉽게 중요한 신호를 놓칩니다. 나는 배우로 살아오며 수많은 집을 드나들었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가까이서 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 정체된 공기, 따뜻함이 빠져나간 느낌. 그 집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평범해요. 별일 없어요. 그러나 복은 이미 그 집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 하나를 모두가 똑같이 당연하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활의 태도였고 말의 습관이었고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복은 대단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자기 삶을 정성스럽게 다루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이쯤이면 됐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반복되면 삶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정성은 줄어들고 복이 머물 자리는 조금씩 좁아집니다. 나는 이런 말을 누군가를 겁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직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지점에 당신이 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이 완전히 떠난 뒤에는 아무 신호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그것을 신호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하루가 잠시 떠올랐다면, 당신의 말버릇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면, 당신의 집안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졌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복은 늘 먼저 알려줍니다. 다만 사람이 듣지 않을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아주 익숙한 신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왜 사람들은 그 신호를 끝까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복을 잃어가는 과정에는 늘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실수도 눈에 띄는 잘못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오랜 시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말보다 눈빛을 보고 행동보다 그 사이에 공기를 느끼며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복이 머무는 사람과 복이 서서히 얇아지는 사람 사이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복이 얇아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작은 불편을 그냥 넘기기 시작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집안을 보고도 나중에 하지 뭐라고 말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끼고도 이 나이면 다 그렇지 이라며 넘깁니다. 이 말들이 당장은 편합니다.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아도 되고 지금의 상태를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복은 조용히 뒤로 물러납니다. 복은 사람이 완벽해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사람이 자기 삶을 얼마나 존중하느냐를 보고 머무를지를 결정합니다. 작은 불편을 무시한다는 것은 자기 삶의 균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 태도가 반복되면 삶 전체에 대한 태도도 점점 느슨해집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던 사람이 조금씩 늦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몇 분, 그 다음엔 10여 분, 나중에는 아예 연락이 늦어집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무례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정도쯤은 괜찮다는 생각에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복은 이런 이 정도를 매우 민감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이 정도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대하는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복은 질서를 좋아합니다. 완벽한 질서가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질서 말입니다. 그래서 복이 머무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이런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 공간을 함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복이 얇아지는 사람들은 하나 둘씩 이런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요즘 다들 그러잖아. 나 하나쯤이야. 이제 이런 거 신경 쓸 나이는 지났지. 이 말들은 스스로를 이해해 주는 말처럼 들리지만은 사실은 자기 삶에서 복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조금씩 지워버리는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태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젊을 때는 다시 세울 힘과 시간이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무너진 기준이 삶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에 한 어른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이 떠난 줄도 모르고 살았어. 그저 내가 점점 대충 살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지.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복은 사람에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경고문을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 만큼 자기 위치를 옮길 뿐입니다. 그래서 복을 지키는 첫걸음은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익숙해진 태도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무심코 넘기고 있는 것 하나, 늘 하던 말 한마디, 대충 처리해 온 일 하나, 그것이 복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특히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이 이 신호를 더 자주 놓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복을 잃어가는 과정에는 늘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실수도 눈에 띄는 잘못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오랜 시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말보다 눈빛을 보고 행동보다 그 사이의 공기를 느끼며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복이 머무는 사람과 복이 서서히 얇아지는 사람 사이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복이 얇아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작은 불편을 그냥 넘기기 시작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집안을 보고도 나중에 하지 뭐라고 말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끼고도 이 나이면 다 그렇지라며 넘깁니다. 이 말들이 당장은 편합니다.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아도 되고 지금의 상태를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복은 조용히 뒤로 물러납니다. 복은 사람이 완벽해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사람이 자기 삶을 얼마나 존중하느냐를 보고 머무를지를 결정합니다. 작은 불편을 무시한다는 것은 자기 삶의 균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 태도가 반복되면은 삶 전체에 대한 태도도 점점 느슨해집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던 사람이 조금씩 늦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몇 분, 그 다음엔 10여 분, 나중에는 아예 연락이 늦어집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무례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정도쯤은 괜찮다는 생각에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복은 이 정도를 매우 민감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대하는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복은 질서를 좋아합니다. 완벽한 질서가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질서 말입니다. 그래서 복이 머무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이런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 공간을 함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복이 얇아지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이런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요즘 다들 그러잖아. 나 하나쯤이야. 이제 이런 거 신경 쓸 나이는 지났지. 이 말들은 스스로를 이해해 주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삶에서 복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조금씩 지워버리는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태도는 더 위험해집니다. 젊을 때는 다시 세울 힘과 시간이 있지만은 중년 이후에는 무너진 기준이 삶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에 한 어른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이 떠난 줄도 모르고 살았어. 그저 내가 점점 대충 살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지.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복은 사람에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경고문을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 만큼 자기 위치를 옮길 뿐입니다. 그래서 복을 지키는 첫걸음은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익숙해진 태도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무심코 넘기고 있는 것 하나, 늘 하던 말 한마디, 대충 처리해 온 일 하나, 그것이 복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특히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이 이 신호를 더 자주 놓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복이 얇아지는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러니한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장 착하고 가장 성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신호를 더 잘 놓친다는 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많이 보아왔습니다. 늘 참고 늘 양보하고 자기 몫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고 욕심을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잖아. 이 말은 겉으로 보면 따뜻합니다. 그러나 오래 반복되면 자기 삶의 무게를 스스로 가볍게 만드는 말이 됩니다. 복은 욕심 많은 사람을 싫어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 곁에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이란 결국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고 자리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사람들은 불편함을 잘 참습니다. 몸이 피곤해도 참고 마음이 상해도 참고 환경이 어수선해도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깁니다. 문제는 이 정도가 점점 기준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어질러진 방이었고 다음에는 대충 넘긴 한 끼였고 그 다음에는 무시해버린 자기 감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자기 삶의 신호를 무시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무엇이 불편한지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복은 눈에 띄지 않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이 없다고 말할 때 돈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먼저 마음의 여유와 선택의 폭이 사라집니다. 괜찮은 제안이 와도 괜히 귀찮아질까 봐 미루고 사람이 다가와도 나중에 보자며 거리를 둡니다. 그 결과 기회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몫이 됩니다. 그 사람은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내 인생은 이렇지.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복은 이미 많이 얇아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자기 삶을 더 이상 조정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종종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노년에 들어 유난히 쓸쓸해지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이미 마음에서 사라진 경우였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다들 바쁘잖아.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그러나 사실은 너무 오래 자기 삶을 뒤로 미뤄온 결과입니다. 복은 큰 소리로 불러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삶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머물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복이 얇아질 때 그 원인은 악함이 아니라 지나친 참고 지나친 무심함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자기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도 점점 운이 줄어드는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흐름을 어디에서 멈출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작은 태도 하나가 다시 복을 불러들이는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흐름을 어디에서 멈출 수 있는지 이야기해야 할 차례입니다. 복이 얇아지는 과정은 대부분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멈추는 지점 또한 크고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태도의 변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참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너무 잘 참아왔습니다. 불편해도 참았고, 마음이 상해도 참았고, 환경이 흐트러져도 지금은 이 정도로도 괜찮다며 넘겨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참는 대신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방이 어질러져 있으면 나중에 하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많이 지쳤구나라고 자기 상태를 인정하는 것. 밥을 대충 먹게 되는 날에는 귀찮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좀 소홀히 대하고 있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짚어보는 것. 이 알아차림이 복을 다시 불러들이는 첫 번째 문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질서를 되돌리는 일입니다. 복은 대단한 계획보다 작은 질서 속에서 안심하고 머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 정해진 자리에서 식사하는 것, 하루를 마칠 때 불을 끄고 자리에 드는 방식, 이런 사소한 틀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웁니다. 이 정도쯤이야 라는 말 대신 이건 내가 지켜야 할 생활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복이 머물 자리를 조용히 만듭니다. 세 번째는 말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복이 얇아질수록 사람의 말은 점점 스스로를 낮춥니다.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인생은 여기까지지.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이 말들은 겸손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자기 삶을 닫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말들이 입에 오르려 할 때 조금만 늦춰 보십시오. 말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확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르겠다. 아직은 판단하지 않겠다. 이 여백이 복에게는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복이 줄어들면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사람이 줄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맞이하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조금 서운했을 때 곧바로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상처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상처 하나로 모든 인연을 정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복은 관계의 완벽함보다 관계의 유연함을 더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자기 삶을 다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대단한 성취가 없어도, 눈에 띄는 성공이 없어도 오늘 하루를 성의 없이 흘려보내지 않는 태도, 그 태도가 복에게는 여기는 아직 머물러도 되는 자리라는 조용한 신호가 됩니다. 복은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아도 옵니다. 다만 자기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곁에 조용히 머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였을 때 사람의 삶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그리고 왜 복은 그렇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은 결론이라기보다 오래 살아온 사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남기는 확인에 가까운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복은 다시 돌아오나요? 한번 얇아진 복은 끝난 건가요?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은 떠난 적이 없다고, 다만 머물 자리가 없어졌을 뿐이라고. 복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복은 다만 사람이 자기 삶을 너무 오래 소홀히 대할 때 조용히 물러나 기다릴 뿐입니다. 나는 수많은 노년의 시간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년에 가서도 삶이 조금씩 열렸고, 어떤 사람은 아직 건강하고 능력이 남아있는데도 점점 다쳐갔습니다. 그 차이는 운이나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자기 삶을 다시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는지 그 여부였습니다. 복이 다시 머무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변화를 보였습니다. 갑자기 돈이 늘지 않아도, 사람이 몰려오지 않아도 그들의 하루는 조금씩 단정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다시 자리를 잡고, 식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변화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복은 다시 고개를 내밉니다. 복은 큰 소리에는 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크게 외친다고 갑자기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복은 작은 태도의 변화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하루를 대충 넘기지 않는 사람, 자기 몸과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사람, 작은 질서를 다시 세운 사람, 복은 그런 사람 곁에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복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래 복을 맞이할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이제 그 자리를 다시 탔기만 하면 됩니다. 대단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말 한마디를 조금 아끼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조금 더 의식하고 자기 삶을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이 삶은 아직 귀하다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복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자리가 생기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복을 잃었다고 느낄 때 인생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탓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를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복은 그 순간부터 다시 당신 곁에 앉을 준비를 합니다. 아무 소리 없이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말입니다.